안녕하세요. 2025 학년도 대입 변화에 대해서 안내할 전북 4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정승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 학년도 대입 일정 및 이해, 그 다음에는 2025 학년도 대입의 특징 및 변화 두 분야로 나누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학년도 대입 일정 및 이해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연합고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연합고사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준비를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연합고사는 여러분의 어떤 자신의 이치나 수능 문제의 방향성 또는 내가 대학 지원 시 어느 정도 선까지 지원해야 되는지의 기준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연합고사는 무엇보다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처럼 진지하게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입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화하는 대입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연도별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은 고교학점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범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실시한 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죠. 2025학년도입니다. 이때는 무학과하고 그 다음에 의대 증원이 현재 정책으로 새로 도입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현재 중학교 3학년이죠. 고교 학점제 도입과 새로운 대입 제도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배우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중학교 3학년이 입학하게 되는 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실시가 되는데요. 현재 중3부터는 이제 2022 교육과정 도입을 준비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 2, 3학년은 현재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선택형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수능 응시와 대입 제도전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 부분에서도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중요도가 급부상했습니다. 즉 진로 관련 과목 이수 상황이나 또는 그 성취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에서 수학교과 중요도가 상승했는데요. 이건 문이과 통합의 영향으로 교차 지원 등을 고려한 부분에서 수학의 중요도가 예전에 비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학교폭력 조치사항으로 대입 전형에 자율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필수 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폭력에 여러분들이 관련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의 필수 반영 폐지 대학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예전에 문이과로 구분이 되어서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서 과학 탐구에 제한을 두었던 여러 대학들이 이제 수학 영역과 탐구 영역에서 제한을 폐지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모집 시기에 따라서 9월 모집하는 수시 모집과 12월에 모집하는 정시 모집, 그 다음에 2월에 모집하는 추가 모집으로 대입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 논술, 실기 실적 전형이 있고요. 정시 모집은 주로 수능에 의해서 선발하는 수능 위주의 전형, 그 다음 실기 실적 전형이 조금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수능 학생부 실기 실적 전형이 있고요. 금년도 수시 모집은 원서 접수는 9월 9일에서부터 13일까지 중에서 3일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가능 횟수는요. 수시 모집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 모집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정시 모집은 가나다군 해서 각 군별로 한 회씩만 지원해야 합니다. 수시 모집은 6개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에 지원하게 되면 2번의 기회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정시모집은 가나다군별로 대학 1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3회를 지원하고 있고 전문대나 산업대, 특수목적대 등은 횟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시모집에는 일반 대학과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합격한 자, 즉 합격도 최초합이나 또는 충원 합격자도요. 등록 포기와 상관없이 정시나 추가 모집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시 모집은 모집군이 같은 대학 또는 모집 단위 간의 복수 지원이 불가하고 정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이 추가 모집에 지원하려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추가 모집은 4년제 대학의 정시 모집을 등록 포기한 자가 지원이 가능하고 또한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정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일반 대학에 합격한 자는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의시할 수 있지만 산업대학이나 전문대 정시 모집 합격자는 등록을 했어도 포기하지 않고도 추가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수 지원 금지 예외 대학이 있습니다. 지원 횟수 6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 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등 그 다음에 과학기술원들이 있습니다. 산업대, 전문대 등도 수시 6회 지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시 모집 지원하여 2개 이상의 여러 대학을 합격을 했을 경우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을 해야 하고 그 등록을 포기하거나 또는 등록하는 방법은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대학을 준비하면서 참고해야 하는 자료는 매년 3월 말에 각 대학에서 탑재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와 전년도 입시 결과는 각 대학 홈페이지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하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서 공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 결과 바로 알기 부분에서는 입시 결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충원 합격 부분, 그 다음에 50% 컷 부분 또는 70% 컷 부분 그 점수 부분의 의미를 잘 아시고 확인하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25 학년도 대입의 특징 및 변화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제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2024학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오면서는 큰 변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로 넘어오면서 대부분의 전형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사회통합 전형이 조금 보완되고 확대된 면이 좀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학에 자율반영이 되면서 2025 학년에 강화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집 인원으로 변화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시 모집 비율이 79%였던 것이 2025학년도에는 79.6%로 소폭 상승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2025학년도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44.8%, 학생부 종합 전형이 23%, 수능이 19.3%로서 가장 높은 비율로는 전년도와 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로 종합 전형, 세 번째로 수능 전형 순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따져보면 수도권 지역은 이제 수시 모집 비율이 65%, 비수도권 지역은 8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도권 정시 모집은 771명 감소하였고요. 비수도권은 2040명이 정시 모집이 감소하여 수시 모집이 그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역별로 보게 되면 수도권은 가장 높은 비율로 선발하는 것이 수능 전형 33.7%,
두 번째가 학생부 종합전형 29.3%, 학생부 교과전형이 21%입니다. 반면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60.5%이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9.6%, 수능 전형으로는 10.7%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 유형별의 모집 인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건 수능과 그다음에 교과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교육 정책 중에 하나죠.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40% 유지, 그다음에 교과 전형 10% 이상 유지를 지키기 위해서 수도권 지역의 수능 전형이 좀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5학년도 대입의 주요 특징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거 정리하자면 전체 인원수는 감소했고 모집 인원이나 여러 선발 부분은 전년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이 즉 기회균형이나 지역균형 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고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자율반영에 맡겨졌고요. 통합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선택과목 필수반영 폐지대학이 증가하였음을 앞에서 살펴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의 축에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대 증원과 무전공 확대, 그 다음에 교대 감축까지 사실 2025 학년도 대입은 가장 순조로운 대입의 한 선에 있었다가 이 세 분야의 역대급 변화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을 겪는 해로 올해 입시를 치를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대학인 전북대학교도 모집 단위를 무전공 입학으로 변경합니다. 모집의 주요 특징으로는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틀은 비슷하고 세부를 조금 변화되는 걸 보면 비슷한 부분은 선택형 수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킬러 문항 배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변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즉 전년도처럼 어려운 수능이 될지 아니면 쉬운 수능이 될지 이건 수능을 치러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재수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꾸준한 수능 응시 졸업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시 40% 유지 부분과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인이요. 의대 정원은 1,500여 명 정도 증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대 정원의 증원은 어떠한 또 연쇄작용을 일으킬까요? 최상위권 학생들의 연쇄 이동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또 반수와 재수 N수생의 증가를 일으킬 것 같고요. 1등급 학생들을 대거 유입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영역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서 합격자들의 성적은 좀 하락하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수능 최저가 당락의 열쇠로 최저의 비상사태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즉 여러 학생들이 상위그룹 학생들이나 또는 재수생들의 증가로 인하여 수능 최저의 재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른쪽 표에 보시면 연도별로 지역인재 전형하고 그 다음에 의대 증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역대학의 전북대학교 의대 모집 인원의 지역인재 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2025학년도에 171명을 모집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지역인재 전형으로는 111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공 선발이 또 주요 의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전공 선발은 자유전공학과 또는 무전공 통합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는 전형이고요. 학부 선발도 가능합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모집 비율을 보면 수도권은 20%하고 25%, 지방 국립대는 25%와 30%를
선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전공 선발은 정원 내에서 선발하는 전형이다 보니 이 무전공 선발을 하는 인원만큼 다른 학과나 다른 학부의 인원수가 감소해야겠죠. 경쟁률이나 또는 입결이 달라질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무전공 영역의 모집 단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무전공 선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이나 또는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의 대학에서 변화를 갖는 입시를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의 교과전형인 추천형 전형이 면접을 폐지합니다. 대신 기존에 없었던 수능체제를 신설을 하고요. 고려대학교가 논술을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학업우 수형 전형에서 면접이 있었는데 면접을 폐지합니다. 한양대가 추천형에서 지금까지 수능체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수능체제를 적용하고요. 이화여대가 교과전형에서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으로 면접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역시 서류형 전형에서 수능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추천 인원을 변경하였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한양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교과 전형뿐만이 아니라 종합 전형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수능 체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역시 추천 인원을 최대 10명, 재학생 수 5%에서 20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역시 추천 전형, 단계별 전형으로 전환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동국대학교 서류평가 30%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비교과도 평가를 한 반면 이제는 학생부에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나 행특으로 축소 반영함으로 교과의 충실도나 또는 학업 자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 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런 서류 평가는 교과 세특 또는 학업 태도, 자세 등에 대한 평가이므로 교과와 관련된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 쓰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이제 권장 과목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자연계열 대학에 대한 권장 과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공학계열에서 이제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또는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인공지능, 경제수학 등 수학의 여러 영역들을 학과에 따라서 권장하는 과목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 과목에서도 물리와 화학, 생물 등 학과에 따라 권장 과목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수 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고 1, 2학년 학생들은 내가 희망하고자 하는 나의 진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의 변화된 요소, 즉 수능체제라든가 모집 단위 또는 모집 인원 등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하셔서 최적의 입시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 학년도 대입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한 변화에도 여러분들의 알찬 정보, 충분한 준비가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